그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금 얘기했듯 동화작용은요.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이죠. 반대로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동화작용의 예와 이화작용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 광합성은 세포 소기관 중 어디에서 일어났었죠? 엽록체에서 일어났었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이 광합성의 재료는 뭔가요?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고 여기에 빛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면 광합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합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저분자 물질로부터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합성했어요. 따라서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과정, 동화작용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광합성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 같은 경우에도 동화작용의 예인데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었어요. 그 아미노산을 연결하면 큰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동화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작용의 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났었죠. 그 세포 호흡이 바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세포호흡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포호흡은 세포 소기관 중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세포호흡 과정을 보면 산소를 들이마셔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작용이다 라고 했었죠.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해요. 분해하니까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방출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의 60% 정도는요. 열 에너지로 손실이 돼요. 이 열 에너지가 내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겠죠. 그럼 40%는 내 몸에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에너지가 저장이 될 때는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느냐? ATP라는 곳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ATP는 A는 아데닌의 약자예요. T는 트리의 약자이고요. P는 포스페이트의 약자입니다. 정리하면 아데닌이라는 물질에 트리, 3개란 뜻이거든요. P, 포스페이트, 3개의 인산기가 붙어있는 물질이 ATP예요.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ATP에 저장이 되는 거냐? 바로 이 P와 P 사이 있죠.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되게 됩니다.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근육 활동이나 등등, 기타 등등의 활동으로 에너지를 쓰고 싶을 때는요. 여기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걸 분해시키면 돼요. 이걸 분해하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내 생명활동에 쓰면 되겠죠. 아무튼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화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하는 소화도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예요. 큰 물질을 먹어서 분해해서 포도당을 내 몸으로 흡수시키죠. 그래서 분해 과정이기 때문에 이화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요.
에너지의 출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리해 볼게요.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한다라고 했죠. 그럼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의 양이 더 적고요.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의 양이 더 클 거예요. 반응물이 저분자고 생성물이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만 에너지가 커질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동화작용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동화작용과 흡열 반응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엽록체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광합성은 동화작용이고요.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입니다. 따라서 O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화작용일 때는 에너지 출입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니까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의 양이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의 양보다 더 크겠죠.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화작용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문제 한번 내볼까요?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이다. 맞는 말이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맞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요.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며 발열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화작용이든지 이화작용이든지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반응을 촉매해주는 효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효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